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동의 정세가 또다시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연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레바논 무장정파의 1인자죠. 이 헤즈볼라의 1인자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나스랄라라는 사망한 인물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하산 나스랄라는 거의 헤즈볼라의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사무총장, 즉 가장 높은 직위직을 이어받은 게 199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바스 무사비의 이전의 사무총장이었던 인물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되고 나서요. 92년 이 자리를 차지했고 예. 그 이후로부터 이제 헤즈볼라를 사실상 이란의 저항의 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제 2000년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1982년 레바논 전쟁 이후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을 하면서 헤즈볼라와 계속해서 이제 소모전을 해왔거든요. 예. 자, 이 소모전을 1992년 하산 나스랄라가 잘 이끌면서 이스라엘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0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헤즈볼라의 소모전에서 너무 많은 군사 병력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산 나스랄라의 큰 공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2차 레바논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었는데 본인들이 이겼다고 주장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내었던 전쟁이 또 헤즈볼라의 이 전쟁이 나스랄라가 지휘했던 전쟁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강력한 공습이 이어졌잖아요. 2006년 이후 최대 공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지금 공습 수위, 그다음에 규모가 전혀 이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위이고요.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고 특히 이제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할 때 레바논 남부 다가야 지역에 무려 80여 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습 규모는 역대급 계속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난 7월에 이제 하마스 수장 하니에 이어서 이번에 헤즈볼라의 수장 이제 나스랄라까지 사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30년 넘게 헤즈볼라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사망으로 좀 헤즈볼라의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32년이면 정말 오래된 세월인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하산 나스랄라가 어찌 보면 헤즈볼라와 동일시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가 입은 타격은 사실상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나스랄라뿐만 아니라 나스랄라 밑에 있는 대부분의 지휘관들, 사령관들이 대부분 다 암살됐어요. 예. 10명 이상 정도가 지금 암살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헤즈볼라는 지금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보복 공격,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지휘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나스랄라의 빈자리는 누가 채울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분은 사촌이죠. 하슴 사이팔딘이라는 사람인데 나스랄라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헤즈볼라의 집행부 위원으로 또 임명이 되기도 했고요. 또 집행부 말고 또 지하드 카운슬이라 그래서 중요한 헤즈볼라의 작전을 지휘, 감독, 또 조언하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에 또 위원으로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아주 중요한 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인물이고 현재로서 지금 이 인물이 생사가 아직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산 나스랄라와 같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하산 나스랄라가 생전에 자기의 사촌을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이미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하산 나스랄라의 자리, 즉 사무총장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부에서 누가 사망을 하고 누가 앞으로 이끌지에 대해서도 주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항의 축은 일제히 보복을 다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습을 하겠다, 자기들이 반격을 하겠다고 다짐한 상황이고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이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도 헤즈볼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도 그렇고 부통령도 그렇고요. 네. 미국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란이 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전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예. 이란의 참전 여부가 사실상 지금 중동 지역이 다시 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지 아니면 조금 안정화될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항의 축들에게는 빨리 헤즈볼라를 도와주라. 그렇게 연합해서 도와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이란이 직접 참전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나온 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관리가 헤즈볼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원하는 병력들을 징집을 할 수 있다. 예. 징집할 뜻을 내비쳤다는 그런 보도는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뭐 이란이 직접 군을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란이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전략적 인내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요. 그것은 뭐 베제스키안이 계속 친서방, 친미, 그다음에 핵 협상을 제대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런 중요한 아주 이란으로서는 힘든 그런 시련을 맞이했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중동 지역은 정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이란의 전략적 인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짚어본 것처럼 뭐 저항의 축 수장들이 대표적인 수장 2명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란이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기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이 확실하게 좀 투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뭐 이란의 어떤 목표물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는 이란이 가장 아끼는 조직이거든요. 가장 아끼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란 말이죠. 근데 이 중요한 조직이 지금 거의 뭐 와해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큰 딜레마인데 도와주면 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새로 추진 중인 친서방 예. 친미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헤즈볼라가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를 끝까지 만약에 밀어붙이고 완전 괴멸 수준까지 간다면 이란이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어떤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최소한 헤즈볼라를 살려놔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다면 개입할 수도 있겠죠. 네, 이와 더불어서 지상전 확전도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후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고 실제로 훈련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큰 아주 대규모 지상전은 아닙니다. 설사 지상전 하더라도요. 국경 근처에 아주 국소적인 방법으로 소규모의 병력을 투입해서 국경 마을에 헤즈볼라가 만들어 놓은 참호, 무기 창고 이런 것들은 공습으로 사실상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군인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 좀 파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상군을 하더라도 대규모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중동의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잖아요. 저항의 축 핵심인 헤즈볼라의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전쟁 전에는 헤즈볼라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헤즈볼라가 지금 전인을 좀 상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휘부가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격을 못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기가 전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습을 많이 했지만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전히 헤즈볼라는 텔아비브나 이스라엘 중부를 공격할 수 있는 로켓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란이 자제를 시켜서 안 쏘는 것인지
아니면 GBU가 붕괴돼서 지금 세계적인 작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에 앞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헤즈볼라가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는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고 했는데 만약 지금 다시 양측이 붙게 된다면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당시와는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예. 지금은 이스라엘 압도적인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헤즈볼라가 워낙 지금 2006년과는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휘부가 다 붕괴됐고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산 나살랄라도 지금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에서는 지금 하는 얘기는 헤즈볼라의 무기 체계를 거의 뭐 한 50% 정도를 본인들이 파괴했다고 하는데 좀 과장이 됐어도 많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2006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거의 지금 헤즈볼라는 사실상 여기서 전면전을 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수세적인 그런 모양새를 볼 수밖에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스랄라 사살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의 조치라면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휴전 협상이 타결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왜냐하면 하산 나스랄라 역시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인물이고 그다음에 미국 군인들의 어떤 테러에도 많이 관련돼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뭐 이 인물이 본인들이 직접 암살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암살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그런 성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휴전으로 갈 수 있냐라는 게 이제 남아 있는데 사실상 뭐 며칠 전에 거의 휴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국 무효로 끝났죠. 특히 나타나후 총리가 우리 휴전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휴전이 물 건너 갔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휴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스라엘 측은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헤즈볼라가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 하에 휴전 합의를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레바논 국경 한 20km, 즉 리타니강 남부 쪽에는 더 이상 어떤 무장 병력을 두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 대선 레이스가 또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스라엘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 더 이상 확전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란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겠죠. 자, 이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 중동 지역의 대중동 정책, 즉 민주당의 대중동 정책이 거의 실패했다. 그럼 전쟁이 1년을 끌었고 휴전을 이끌어오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이란까지 또 여기에 참전하게 되면 더 확전되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도대체 중동 지역에서 했던 미국의 외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사실상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어떤 통제력, 외교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트럼프 후보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이 전쟁을 막지 못하면 민주당에는 상당히 불리하고요. 오히려 공화당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지금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서 이제 휴전을 촉구하고 그런 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네, 지금까지 중동 정세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